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도 이런 코 세척을 통해서 그런 세균이라든지 농성 비루를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약물과 함께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술 후에 생기는 각종 가피라든지 그런 찌꺼기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해주고 점막이 회복되는 것을 도와줘서 수술 후에도 보조요법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코세척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닦아내는 건가요?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닌가요? 네,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은 약간 미지근하게 생리식염수를 데워서 주전자라든지 이런 용기에 채워 넣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맹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네. 게 생리식염수가 그 안에 균이 없는 거잖아요. 멸균돼 있는 거잖아요. 네, 멸균된 생리식염수도 이제 약국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그 생리식염수가 담겨 있는 이러한 용기를 한쪽 콧구멍에 그 용기에 물이 나오는 곳을 갖다 대고 반대쪽 콧구멍이 더 아래로 나오게끔 이런 자세를 취한 후에 그런 한쪽으로 서서히 물을 흘려 넣어주면서 반대쪽 콧구멍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목 뒤로 이제 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래서 이 코 세척을 하실 때 이 하고 소리를 내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인두 쪽이 다치게 돼서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기구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식염수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 렌즈 세척할 때 네. 렌즈 세척하는 식염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죠, 교수님? 렌즈 세척할 때 사용하는 식염수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세척용으로 나와 있는 1리터짜리 식염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였네요. 마지막으로 이 부비동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축농증 부비동염에서도 담배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시는 것을 볼 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이런 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부비동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부비동염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고 흡연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외래로 와서 보시게 되면 물혹이라든지 만성염증이 비교적 조기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금연을 좀 더 간곡히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콧대가 휘거나 양쪽 콧구멍의 크기가 유달리 차이가 난다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하라. 코의 중심에서 좌우를 나누는 벽이자 코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비중격. 비중격에 변형이 오면 코막힘, 비염과 같은 각종 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트인 코를 바로잡는 비중격 교정술. 코 수술을 통해 코 질환까지 치료한다. 비중격 교정술이 필요한 증상부터 수술 후 관리법까지 TVG치에서 만성 코막힘의 주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뭐 비중격 만곡증 말씀을 하다시피 뭐 생소해요. 굉장히 좀 생소하신 네.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비중격이 뭔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격 정말 말이 어려운데요. 이 비중격이란 이 코 안, 비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코 안을 좌측과 우측, 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어주는 일종의 코 안의 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중격은 뼈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개골 내에 여러 가지 뭐 서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중격 연골 이런 복합적인 구조들이 이루어져서 뼈와 연골로 복합된 그리고 점막으로 덮여 있는 이런 구조가 비중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구조, 비중격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비중격 만곡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만곡이라는 게 결국 뭐 휘어졌다 뭐 그렇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그 비강을 반으로 나누는 벽, 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중격 만곡증이 심해서 비염이나 부비동염과 같은 이런 질환을 더 악화시킨다든지 두통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겉에서 보기에도 얼굴이 약간 코가 휘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 코를 다친 경험이 있으시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바깥쪽 코 모양이 같이 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깥에서 볼 때는 외비의 모양은 똑바른데도 불구하고 비중격만 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상에 의한 거라면 이제 뭐 이렇게 휘인 게 보일 네네. 텐데 그 안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휜 경우 이런 거는 대부분 그럼 뭐 선천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비중격이 휘어지는 비중격 만곡증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전적인 원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수술을 하다 보면 뭐 언니와 동생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비중격이 휘어 있는 똑같은 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들에서 네. 그 자연분만을 한 아이들보다 비중격 만곡증이 좀 덜하다, 빈도가 덜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럼 있습니다. 자연분만 하다가 이렇게 뭔가 코가 눌리면서 네, 생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산도를 지나가면서 코에 생긴 어떤 상처나 외상이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 부위에 어려서 외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눈치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네.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비염이 걸려서 훌쩍훌쩍거리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코가 막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나는 왼쪽 콧구멍만 막힌다 이렇게 한쪽만 코 막힘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런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이제 코틀 검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 옆에 네. 쪽을 이렇게 잡고 네. 약간 이렇게 코를 당겨주는 식으로 아. 이렇게 콧구멍을 벌려주게 되면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코 밸브 부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좁아져 있다가 콧구멍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서 그 부분이 넓어지면서 네. 코 막힘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검사법도 한번 집에서 쉽게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진단은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로는 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수술적으로 똑바로 곧게 펴주는 비중격 교정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연골과 뼈로 이루어진 비중격에 접근을 해서 연골 부위나 뼈 부위에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주고 그리고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적절히 펴서 다시 집어넣어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비중격 교정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코 성형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보통 안과에서도 눈 성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코 성형을 이비인후과에서 한다.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요즘은 그래도 코 성형도 이비인후과에서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 성형은 성형 수술이니까 성형외과에서 그래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하는 코 성형 수술과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코 성형 수술의 차이는 주로 성형외과에서는 미용적인 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반면에 저희는 같이 동반되어 있는 비중격 만곡증을 해결해서 기능적으로 일단 코 막힘이 개선되게끔 하고 그 이후에 그 외상에 의해서 바깥쪽 코가 많이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휘어져 있는 코를 교정하고 그런 미용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 막힘이 별로 없고 답답한 건 없으시면서 미용적으로만 좀 더 개선을 원하시는 젊은 여자분들은 네. 성형외과를 주로 찾으시는 편이고요. 코를 다친 적이 있는데 매부리 코가 있거나 많이 휘어 있거나 이러면서 코 막힘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증상 해결과 함께 평상의 컴플렉스인 그 코의 모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코 안쪽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게 휘어진 걸 이렇게 펴주는 거니까 어찌됐건 뭐 뼈를 좀 자르고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한 부위가 좀 보통은 붓지 않습니까? 붓기 때문에 좀 굉장히 숨쉬기가 수술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중격 만곡증만 단독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점막이 많이 붓는다거나 이런 현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 네. 네, 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중격 수술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뭐 비염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비염에 대한 비갑계 수술을 진행을 비갑계 할 수술을? 경우에 네. 레이저나 고주파로 이런 비갑계를 태워주게 되면 그 부위에 가피, 피딱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코 막힘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중격 수술을 한 이후에 이런 비중격 혈종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코 안에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데요. 네. 그 플라스틱 판에 의해서도 콧구멍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많이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코가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네. 코 수술하고 나서 뭐 딱지가 생길 수도 있고 부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가피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이런 상처가 빨리 치유되게끔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코 세척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가장 수술 후에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처방해드리는 약물도 그런 붓기나 부종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성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비인후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는 아무래도 상기도에 속하는 부위이다 보니 여러 가지 흡입되는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담배 연기가 제일 대표적인데요. 여러 가지 코 질환이 담배 흡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금연을 제일 간곡히 권고를 드리는데요. 네. 특히 코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는 재수술을 예약을 해놓고 가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꼭 금연만큼은 실천을 해주시는 것이 코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뭐 김영현 교수님과 네. 함께 뭐 코질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좀 새로운 내용을 많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영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가끔 갑자기 흐르는 코피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흔히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는데 네. 이게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코피가 날 때는요, 오히려 고개를 숙여서요. 이 목 뒤로 피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부드러운 솜으로 잘 틀어막고 지혈을 잘 해주고 얼음찜질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때는 꼭 병원에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